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6학번 윤동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2020년 한전 송전전기원 직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전, 송전 말씀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전전기원은 5직급, 4직급 있고 5직급이 있는데 4직급은 대졸급인데 5직급은 학력 제한이 없고 이제 하게 될 일은 주변에 많이 보이는 철탑이나 지중 케이블 같은 거를 관리하게 되는 직종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한전 공부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가요? 보통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는데 필기시험은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기능사나 전기기능사나 전기산업기사 그 정도 수준에서 필기 수준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기는 현장직이다 보니까 따로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학원이 따로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학원에서 송전전기원 자격증과 지중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필수 자격증이 생기게 되고 그 이후에 인전 채용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기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실기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기는 어떤 거를 주로 보나요? 송전전기원이 가공과 지중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가공에서는 이제 실제로 철탑을 타서 올라가서 이제 철탑을 타고 움직이는 연습과 그리고 애자 부분이나 그런 철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수리나 점검하는 작업을 연습하고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철탑도 올라가서 해봤어요? 네, 학원에서 한 달 이상 철탑 오르고 내리면서 약간 처음에 올라갈 때는 힘든 것도 있었고 고소공포증 같은 것도 있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대집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스파이더맨 수준으로 됐나요? 예,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고 처음에는 다 힘들었었는데 지금 사다리 오르듯이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한전 가게 되면은 실제로 철탑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위험한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도 초반에는 아마 다 알아야 되니까 철탑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실제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직접 다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보통 감독 위주의 일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는 거는 알고 있어도 그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는 드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거는 얼마나 걸렸어요? 네, 제가 준비하는 거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최종 합격이 나게 되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많이 쉬고 기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실제 걸린 시간으로는 한 4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4개월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 한전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된 거는 2015년도 전기 기능사 준비하고 이 학교를 들어온 게 제가 16학번이니까 16학번을 해서 4년을 준비해서 총 5년을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심화 과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회사도 한 1년? 1년 정도 다녔잖아요. 네. 그게 좀 도움이 됐나요? 심화 과정과 회사 생활이? 심화 과정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회사 생활했던 부분에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런 자기소개서나 면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그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때도 김준호 교수님 저희 담당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활동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 생활할 때 했던 것들 드론 촬영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들이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적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4학년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4학년도 해보고 취업도 해본 상황에서 뭐가 우선이고 어떤 것들을 좀 학생들이 먼저 경험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나요? 어디 공채를 준비하거나 할 때 자기소개서에 쓸 게 되게 저도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 활동할 때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그런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다면은
해보는 것들이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 교수님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한전이나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뭐 학교를 더 다녀가지고 경험을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있는데 그거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아리가에서도 동아리 장애를 했고 학교에서도 반장 같은 걸 하면서 리더십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이런 합격자가 우리가 지금 매년 한 명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런 목표 설정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막막해 하니까 네. 본인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전을 목표로 하게 된 거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쪽이나 급여 쪽에서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데 한전 이런 공기업, 큰 기업을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원하는 직군이 있다면 그 직군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리고 저도 언제나 찾아오시면 물어보시면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주변 이미 합격한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이런 분들 찾아가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얻고 학교 내에서도 잡카페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정보 같은 걸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다면 자기가 목표를 세운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웠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가짐과 공부를 하겠다는 잡념 같은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잡념 같은 게 주변에 많이 TV라든가 컴퓨터 같은 게 있어서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원하시는 목표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쳐왔던 한전 시험이 실제로 올해 처음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필기 시험도 어려웠고요. 커트라인도 있었고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나 그런 걱정도 할 정도로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운 게 있다면 남들도 많이 열심히 하겠지만 본인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정도 했다고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 더 정진해서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이제 배우는 과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과목들을 한 게 한전 시험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다 나옵니다. 일단은 그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공부가 끝나면은 한 학기가 끝나면은 그 학기는 거의 방학이 끝나면은 기억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배웠던 것들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이거 저번에 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역시 우리 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것 같네요. 직접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기사 시험들도 많이 준비하실 테지만 산업기사나 그런 거 공부하시면서 다시 돌아보시면은 교수님들이 말했던 거 다 나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4학년을 다녔잖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땠나요 그때? 회사 생활하면서 학교에 오게 되면은 저는 원래는 7시쯤 학교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6시쯤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6시에 끝나는데 학교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6시에 시작을 하면 7시에 제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 끝나고 학교 끝나면 9시, 10시 그러니까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했던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회사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지만 졸업장 받고 했을 때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매년 뽑는 건가요? 네, 작년부터 이제 송전 직군을 뽑기 시작해서 이제 신설된 그 직군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2회차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 11월쯤에 30명 정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송전 직군 말고도 배전 직군이라고 전봇대 관련해서 일하는 친구들은
매년 2회 정도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전 직군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직군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자격증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기능사가 필수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필수 자격증이 이제 운전면허증이랑 송전정기원이나 아니면 지중송전정기원이라고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제 필수 자격증이 3가지가 돼서 그렇게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전기 기능사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전기 기능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산업기사도 상관없어요? 네, 산업기사나 기사는 기능사 상위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전기 기능사 이상,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학원에서 딸 수 있는 전문 자격증, 네, 그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 1차 시험이 필기시험이었는데 그 내용이 수준이 되게 높더라고요. 저는 학력 제한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 거의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필기 내용이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습 시험도 보잖아요. 실기. 네, 실기 시험 실기는 봤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실기 시험은 이제 송전하고 지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송전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한전 그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에 철탑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검전 접지를 하고 실제로 애자를 타고 내려가서 애자 점검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댐퍼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로가 흔들리지 말라고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걸 외줄타기를 하고 나가서 설치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고, 지중은 지중 케이블이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열화상 측정이라든가 가스 채취, 기름, 절연유로 채워져 있는데 절연유 채취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런 부대 설비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실제로 조건을 주게 되면 하게 되는 걸 하게 됐습니다. 어우, 되게 복잡하네요, 그거. 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야, 그거 진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아예 그냥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네. 네, 실제로도 저도 그 2달, 3달 이상은 계속 학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배우고 했었으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면접은 어땠어요? 면접은 제가 그 처음 면접 보는 건데 제가 준비했던 건 여기 잡카페,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내 잡카페에서 면접 멘토링을 해주세요. 그래서 면접 멘토링을 받고 자세라든가 발성법 이런 걸 배웠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면접 관련해서 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면접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사람 뽑힌다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한전에서 봤던 내용들은 이제 자기소개를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탑 관련해서 한 분, 총 4분이 들어오시는데 한 분이 철탑 관련해서 한 3개 정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교류에서의 어떤 그런 유효 전력이라든가 역률 이런 거 전공 지식들에 대해서 한 분이 3문제 정도 물어보셨고, 그리고 3번째 분이 인적성 관련해서 물어보세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이제 인적성을 테스트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면접 기회를 주게 되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끝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접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진짜 다양한 이쪽 우리 직군에, 전기 직군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제 옆 4대3 면접을 했는데, 그러니까 면접관이 4명이고 저희가 3명이었는데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감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네, 그게. 평상시에 학생이 한 번도 사회 경험 없이 거기 시험 봐가지고 면접장까지 갔을 때 네. 대답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네. 저희 같이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 3, 4년씩 막 준비한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도 벌써 3번, 4번 이제 시험을 보고 떨어졌다가 그 친구들이 대전을 보다가 안 돼서 송전이 신설돼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면접을 많이 봤는데도 가서 대답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처럼 초보인 사람들은 되게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과정을 자격증 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기도 봐야 되고 네. 실습도 해야 되고 네. 면접까지 해야 되고 이게 네. 기적인데 거의 기적? 그렇죠. 어? 그 1년 30명 뽑으니까. 올 1월부터 금 준비해가지고 올해 들어간다는 게 거의 그 학원에서 그 학원 다닌 데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놀라지 않아요? 그러시겠죠. 아마 거의 저처럼 1년 준비하고 붙은 사람은 아마 네, 한두 명 정도예요. 다들 3, 4년씩 막 준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준비한 사람들인데. 야, 근데 마음먹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에 붙겠다는 각오로. 그래 맞아.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자격증 따는 것도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붙지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안 되잖아. 네, 저도 지금 내년 1회는 꼭 붙으려고 기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참고로 우리 그 윤동희 학생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산업기사고 기사고 다 한 번에 딸 수 있는 친구인데 딴 거 하다가 지금 못했어요. 딴 거 하다가 무슨 노력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저것 지금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 다니면서 진짜 정신없이 학교 생활하느라고만 바빴고. 맞아, 학교에서도 활동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 챙기고 하느라고 사실은 남 도움만 줬지 도움 주다가 사실은 그랬잖아. 네. 윤동희 학생이랑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은 다 합격했는데 다 가르쳐주고 본인만 떨어져가지고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의아해했던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아, 나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분명히. 네, 많죠. 네, 근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실제로 시험 보면은 그 윤동희 학생이 1학년 때 1학년에 들어와가지고 3학년까지 또 4학년까지 했던 활동이나 그 공부했던 거 다 축적이 됐기 때문에 1년 안에 된 거지. 그냥 나는 그냥 맨 땅에 헤딩 1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더 힘들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학생이고 우리 동아리 활동도 뭐 몇 개씩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드론 촬영, 드론도 VR 했지, 촬영, VR도 했지. 뭐 학교에서 3D 하는 프린터. 프로그램,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같이 활동했던 학생이라서 한전에 합격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윤동희 학생이 롤모델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매년 몇 명씩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나는 그냥 공사 준비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윤동희 학생처럼 어떤 직군에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보를 모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냥 산업기사 따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따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당부의 이야기 이런 거 하나 있을까요? 일단 이 자리를 만들어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전에 합격을 하게 돼서 학생들의 약간 본보기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아까 김준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목표가 있어야 이제 사람이 추진력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해야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거 하게 되고 핸드폰이라도 1분이라도 더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를 가겠다, 무슨 어떤 직종에 가겠다 이런 거를 마음을 먹고 꾸준히 시간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저처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시면은 당연히 저처럼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지금 후배들이 윤동희 학생처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교육받고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